예문을 통해서 개성의 궁별 특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곤명 47세 을묘년 김효월 경신일 이모시 사주입니다. 을묘, 김효, 경신, 이모. 대운수는 7대운이어서 올해 47세부터 갑신대운으로 가죠. 우선 대운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늘 강조했듯이 지지에서 3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그 전목대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확률이 많다. 이 곤명은 경진신사 이모 개미, 즉 지금까지 사옴이 관운으로 왔다고 치면 47세부터는 신유술로 가니까 비겁운으로 가죠. 육신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이 사오미에서 보게 되면은 어떠한 것을 그려낼 수 있습니까? 하면 여름에서 또 신유술 가을로 간다. 가을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실리적이고 뭔가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한다. 사오미 때는 확장시키고 뭔가 키우고 하는데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사주 구조를 살펴보면은 목화, 토, 금수, 오행은 다 갖추고 있죠. 그 다음에 공망은 경신, 신유, 임술계, 갑자을조, 자축이 공망이다. 공망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요. 간지의 합영충을 살펴본다고 치면은 을목이 연간에 있어서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은 이 일간과의 합은 벌써 합력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간이 합이 되려면 시간이나 월간에 있을 때 제대로 된 합이 될 수 있고요. 묘신이 원진도 되지만 암합도 갖춘다. 오화 신금 사이에 미토가 공엽되어 있는데 미토는 천을귀인에 해당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사를 본다고 치면은 신금이 일록이다. 다른 것은 뭐 특별히 없죠. 우리가 신약신강을 따져본다면 묘월에 을목이 투관되고 오화관이 있어서 신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지의 록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충분히 어떤 육신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약신강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말아라. 사회적인 활동을 위한 격국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월지와 연지의 정제가 있으면서 연간에 정제가 탁 수간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정제격이죠. 그죠? 정확한 정제격이다. 격이 연월에 나와 있다면 사회적 활동 폭이 상당히 크다. 뚜렷한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정제격에는 뭐니 해도 식상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니까 이 시주에 식상이 임수가 있는데 이 임수는 신금 생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잘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제공해 준다. 특히 봄철 아니겠어요? 묘월이면 물이 최고로 필요한 때 쑥쑥쑥 물을 뽑아 올려서 싹을 틔우고 가지를 키우고 꽃을 피울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물을 잘 공급받고 있고 또 시지에 오화가 있어서 이미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그런 때인데 지금까지 사오미 운으로 쭉 오고
이 사주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27세 되면 수천간에서 식상이 떠졌고 지지에서 관이 계속 와줘서 식상생재 재생관이 찰진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선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대로 연간에 정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는 반듯하고 성실하고 누구에게나 신뢰감이 가는 그런 인상으로 특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매사에 치밀하고 안정적이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일을 선호하는 사람이고 매사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통제하는 일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다만 연간에 재가 있더라도 그 재물은 공공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활동을 하면은 좋다, 이렇게 봐야고, 그런가 하면 연지에도 월지에도 또 뿌리가 튼튼한 정제가 갖추고 있죠. 월지에, 우선 연지의 정제부터 따져본다면 선대의 그 조상복, 부모복이 있는 사람이다. 재복이 있는 풍족한 경제적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겠다. 또 월지의 정제는 모범적인 부모님이라고 했죠. 본받고 싶은 부모님과 같은 가정 분위기. 연지에도 월지에도니까 아주 정확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그러한 모범 가정에서 성장했겠구나. 거기다가 또 월간에 뭐가 있어요? 정인이 있잖아요. 연월주에 정제, 정관, 정인 딱 이렇게 중에서 두 가지만 나와 있어도 무조건 범생이에요. 무조건. 흐트러짐이 없다. 정제, 정관, 정인. 근데 여기는 지금 정제와 정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럼 연지에 있는 정제는 대단히 안정된 집안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사회적 활동 폭은 조금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네요. 너무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또 자칫 잘못하면 지지에 있는 연지 정제나 월지 정제는 매사를 이익관계나 타산 쪽으로 돈으로만 따지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욕먹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성이 격을 이루고 정제격을 이루고 있으면서 식상과 관성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재성이 연월주에 있더라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사주는 집안이 잘 됐고 식상생리도 잘 되니까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아주 계산 능력이나 결과 예측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월지에 있으면 맡겨진 일에는 어떻게라도 책임지고 해내는 또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러한 일을 실행하기 때문에 항상 빈틈이 없는 신용할 만한 사람, 아랫사람으로서는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 사주를 상담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한 말이 참 범생이었겠다부터 했어요. 그잖아요. 정제, 정인, 정관, 식신, 비결, 편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사주에 편성이 하나도 없잖아. 비식, 재, 관, 인이 전부 정성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범생이일 수밖에 없죠. 또 경금이 양간 중에서는 대단히 실용적인데 정제격까지 또 격을 이루고 있으니까 상당히 빡빡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생활을 하겠구나. 어렸을 때 운이 학창시절에 사오미 관운과 식상생제에서 격궁용신을 아주 살려주는 운이니까 공부도 잘했겠다. 범생이니까.
의대를 나와서 하지만 현재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공이 산부인과예요. 그 산부인과는 요새 나와도 사실 힘들어요. 개업하기가 옛날 같지 않고. 우선 출산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 수용도 갖고 없는데 이제 이렇게 딱 이혼에 오면 뭘까?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쓰는 시간 단위를 보면 제일 큰 시간 단위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것은 연이다 이런 게 1년. 그다음에 한 달, 월, 일, 시, 분, 초. 근데 그 위 시간 단위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연 위에가 뭡니까 하면 사주에서는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해서 바뀌는 걸로 보고 그 다음 또 위 단위가 뭡니까 하면 그건 진짜 모르죠. 그게 뭐라고 한다? 운회원세 할 때 세자. 세상 세자 쓰는 이 세자거든요. 우리가 한 살, 두 살, 금년 세운이 어쩌고, 그러면 1세, 2세운은 그 태세 세자하고는 틀려요. 이 세자는 뭐다? 30년 만에 한 번씩 바뀌는 운. 그래서 세대체한다고 할 때 쓰는 그 세자죠.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보면 지금까지 상호미대가 왔다면 올해부터 30년 만에 한 번 바뀌면 앞으로 바뀌는 운이 언제겠습니까? 77세면 이제 거의 사회활동이 끝났다니까. 그래서 저렇게 전목대운 이 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치면 일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목대운이 바뀔 때는 전후 3년을 보고 어느 때가 터닝 포인트인지를 살펴라 그랬어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연속처럼 흘러오기 때문에 딱 그 정해진 숫자대로 그때 땡 하면 바뀌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연속선상에서. 그럼 이 사주에서 운이, 이 전목대운이 바뀔 수 있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하면 이 사주를 주도하는 게 수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제격의 수년. 그렇다면 바로 내년이잖아요. 이민년. 그죠? 이민년이 완전히 이 사주에. 그러면 지금 47세 나이로 봐서는 올해 대운이 바뀌지만 올해는 전초전일 뿐이고 내년이 바뀌는 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로 말하면 인터체인지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변화 후 조짐이 보이는데 매사가 얽히고 설키고 늦어지고 생각보다 꼬이고 뭔가 좀 라이벌이나 방해자나 씹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이 대운이나 이 전목대운에 바뀔 때 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 비유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을 하면서 올해는 그러면 어쩌습니까? 뭐 신축년 그러면 이제 이 격을 갖다가 치는 운이잖아요. 건드는 운이라는 얘기. 그러면서 이 지지에서 이제 토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회적 활동보다니까 아하 이 사람이 직장을 바꾸려고 하든지 뭔가를 한번 결정을 내리려고 하겠구나. 또 금운이 오니까 좋은 얘기로 하면은 이제 자신감이 좀 더 서지겠죠. 이 경금 입장에서는 이제 신유술로 가니까. 그런데 신금이 딱 오니까 뭔가 예상치 않은 이 편성운은 생각밖에 예상치 않은 뭐 이런 것이 이제 될 수 있는데 우선 첫째 이제 그 통변을 해줄 때 이 전목대운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평생에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경험을 못 하는데 큰 변화는 뭐냐? 결혼, 이혼, 직장 변동. 직장 다니던 사람이 그 사업으로 나온다든지 사업 업종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거주지 큰 이동. 여기 살던 사람이 뭐 미국이나 또 다른 외국으로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또는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뭐 낙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으면 인생에 또 좀 큰 전환점이라고 그럴까 사건이라고 하면은 또 질병 뭐 자기가 좀 큰 뭐 수술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우선
격을 사주에서 흔들었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싶거나 직장에 대한 갈등이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갈등 구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수직인데 안정적이죠. 사실은 교수직이면은 병원에서 이제 진료하면서 하는데 그것도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병원인데 이제 열심히 하니까 이제 좀 짜증도 나기도 하고 하는데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막상 바꿔서 하려니까 이 정제 스타일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이라고 딱 손에 쥐어듯이 해야 되는데 나가서 바꾼다고 하면은 이제 개업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개업하는데 이걸 해 말아 하는데 정제 스타일들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안 는단 말이에요. 편제 같으면 벌써 뛰쳐나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왜냐면 식상생재든데. 근데 이 식신이 벌써 재를 생각에 좀 거리가 멀리 있잖아요. 재를 생재하는 데는 좀 약해. 오히려 이 식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재능을 발산시키는 것, 출력시키는 좋은데 이 시상의 식신이 있으면 또 어떤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시간에 식신이 있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그 미래를 준비해 또 이제 계획성 있게 하는데 식신은 일간이 하고 싶은 게 식신이에요. 상관은 주변 관계를 살펴보지만 내가 언젠가는 그걸 뭘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 근데 취미 활동이나 또 개인적인 선호 쪽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공부한 식상이 시간에 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자아 실현이나 미래를 위한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노년에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는데 직업보다는 취미나 여가활동 쪽을 내가 지금 이제 교직이 그만두면 뭘 해야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꾸준히 자기 이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 취미활동 쪽에 지금 그러면서도 실리를 기반으로 사회활동은 하되 준비성이 강하고 대학 능력이 있다. 간혹은 가족보다 혼자 하는 취미생활에 치중해서 가족에게 소홀할 경우도 있다. 노년에 여유가 생기고 자식복이 있거나 나의 안정장치가 자녀가 되고 효도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원사주로 한번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식신은 지금 생재 쪽보다는 그냥 조금 멀리서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지 막 되게 하는 제가 돈 만드는 쪽으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개업을 하려고 요새 산부인과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물론 자기 하는 지금 전공은 뭐냐면 난임치료예요. 요즘 난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관 애기부터 시작해서 인공수정이라든지 물론 그건 한데 그게 또 혼자 가서 개업하는 게 안 돼요. 그거는 실험되고 이 큰 틀에서 해야지. 그리고 그 또 유명세가 있어야 돼요. 큰 병원이나 하지 개인 병원에서 누가 난임치료고 시험관 애기 한다고 개인 병원으로 갈 사람들 별로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못 얻고 저래도 못 얻고 그럼 교수직 하면서 그냥 월급에 만족하면 되는데 이제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아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밤을 새쓰더라 꼭 해내는 스타일이고 그런 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겠죠. 받는데 뭐가 특히 더 그렇습니까 하면은 이제 교수직이나 이런 걸 하면 논문 같은 걸 계속 성과를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막 하고 어차피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교수가 돼서 했는데 그런 걸 자꾸 또 해야 되니까 이제 아까 식신이 있는 사람은 조금 미래에 좀 자기 취미 그 여가 생활 이런 쪽을 꿈꾸면서 하고 싶은데 그거 또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들자니 붓고 놓자니 깨지고 뭐 이런 식이죠. 행복한 고민이죠. 가만히 있으면 하면.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제 운에서 아까 말한 대로 격을 치놓으니까 한번 하는데 올해만 그런 갈등 구지고 지나면은 당신은 끊임없이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월급자지 사업가 기질이 아니다. 개업 못 한다. 만약에 개업을 한다면 다른 어떤 큰 곳에 가서 어떠한
그 인센티브 이런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건 몰라도 안 된다. 그럼 자기도 그냥 그대로 굳히겠다. 이렇게 이제 갈등 구조. 이 연주와 월지의 정제가 있고 아주 잘 짜여진 샘플 같은 사주예요. 저거는 반듯하죠. 근데 특이한 것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하는데 이 관이 여기에 지금 시지의 관이잖아요. 이 관이 응? 결혼을 안 했는데 남자가 없었겠어요? 근데 시지의 관이 있으면서 사고를 하는데 그때는 라이선스 타고 인정받고 응? 그렇게 해서 근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뭐 결혼이 어떨까요? 내년 정도 가면은 그런 얘기 했어요. 갑자기 결혼 생각이 들 거다. 재작년부터 결혼 생각이 들었을 거다. 나이도 있는데 이미 이제 출산하기는 자기도 늦잖아요. 그런데 슬슬 결혼 생각이 드는 이유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지 식상운이 왔단 말이에요. 자식운이 이제 해자축으로 왔잖아요. 재작년부터 해자축으로 오니까 자식운 내년 대훈이야 하는데 별로 굳이 할 거 없고 다만 이제 노년은 어차피 뭐 연금 나오고 뭐 그 정도 캐리어 가지고 있으면은 또 직장을 자기가 그만두지 않으려면 뭐 어디 가든지 갈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걱정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받은 재산도 좀 있다 이게 부모로부터 유복하게 자라고 그러니까 세상 편안하게 정직하게 아까 범생이로 자랐다가 이제 막상 이렇게 이제 좀 갈등 구조인데 이것도 대운이 바뀌니까 전목 대운이니까 그런 건데 이건 지나갈 뿐이니까 그대로 그냥 살고 이제는 이제 좀 더 그냥 자신감 있게 자기 이제 또 식상운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은 좀 오픈시키면서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해라. 너무 일에 얽매지 마라. 본인은 너무 책임감이 강하고 아까 말한 대로 연월주에 이 정제 있는 거 다 얘기해 주면 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있는 이제 교수님이나 그런 사람들 아주 좋아라고 그러죠. 뭐 일 시키면 탁탁탁 다 해내니까 힘들어도. 근데 자기는 힘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고 싶다. 아까 내 맘대로 하고 싶다. 이제 비건 또 오니까 이러는데 원래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줬던 사주. 그래서 상당히 그 연월지어에 정제가 있고 잘 짜여지면서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봤던 사주입니다.